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해대교를 비롯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소방관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순직 소방관 예우에 대한 장려 기준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나 군인과 달리 소방관의 장려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별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순직 소방관 장려 기준에는 장의식 구분과 장의위원회 설치, 장례 집행 요령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또 순직자 유가족의 노부모와 자녀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네, 사실 소방관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직업인데 이들에게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네. 그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만큼이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얼마 전 소방공무원 8,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3%는 소방 업무가 위험하다고 답했고 그 요인으로 인원 부족과 장비의 노후화를 꼽았습니다. 특히나 개인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아서 자비를 털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소방관이 3명 중에 1명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나라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소방관들이 사비를 턴다는 사실,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미국 소방관 장갑이라는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한국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 속의 미국 소방관 장갑은 불에도 타지 않고 망치에도 견디며 심지어 칼에도 베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의 한 소방서에 지급된 장갑이 면장갑 20켤레와 구조용 장갑 2켤레였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받았었는데요. 현재 전체 소방관의 83%만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25%는 장비가 낡아서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의 개인 보호 장비 보유율을 내년까지 10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라도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우리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사기 조금은 더 진작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이맘때쯤 참 술자리 약속 많아지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연말만 되면 청소년에게도 술을 파는 서울 시내 업소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요.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무려 총 1,500여 곳에 이릅니다. 연도별로 2013년에는 557곳, 2014년에 529곳,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444곳으로 연평균 500건 정도가 적발이 된 셈인데요. 특히 월별로 보면은 12월에 적발 건수가 매우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에는 매달 30에서 50건 수준이던 적발 건수가 12월에 88건으로 급증했고요. 지난해에도 67건으로 연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년간 155건이 12월에 적발이 된 것인데요. 때문에 이맘때 서울시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고요. 해당 업소는 영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유독 이 12월에 청소년들의 음주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12월은 아무래도 수능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음주를 시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 청소년 주류 판매가 가장 많은 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최근 3년간 전체 단속 건수의 72%를 차지했고요. 다음으로는 편의점과 슈퍼였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지역별로도 차이를 좀 보인다고 합니다. 청소년 음주 판매로 가장 많은 업소가 적발된 곳이 강서구라고요. 네, 강서구는 지난 3년간 194곳이 적발돼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어 은평구 그리고 강동구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광진구와 금천구는 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적발 사례가 많고 적은 게 술 판매 업소가 많고 적은 거하고 딱 비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속을 얼마나 강화했느냐, 뭐 허술하게 했느냐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가오는 연말 연시 집중적인 단속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지하상가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명동과 을지로, 또 강남역 등 17개 지하도 상가 2,200여 개 매장에서 총 3억 원 상당의 쇼핑 혜택이 제공된다고요. 네, 내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상가가 참여하는 이 대규모 할인 쿠폰 경품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름하여 제1회 서울 지하도 상가 고객 감사 대축제입니다. 내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총 3억 원의 쇼핑 혜택이 제공이 되는데요. 행사 기간 중에 서울 17개 지하도 상가 2,200여 개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상품 구매액의 10에서 20%에 상당하는 할인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쿠폰은 행사 기간 내에 해당 상가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품 행사도 이번에 마련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지하도 상가 쪽에서 했던 행사들과는 규모부터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지하상가는 아무래도 이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센터와 달리 그동안 상가 전체가 참여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시설공단과 상인들이 뜻을 모았는데요.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고객감사 대축제를 열면서 다양한 경품 혜택을 마련한 것입니다. 강남역과 강남터미널 그리고 영등포 로터리 지하 쇼핑센터 등에서 3만 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은 최신 스마트폰 TV나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등이 걸려있는 경품 행사에 참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종각 지하 쇼핑센터에서는 구매액과 전혀 상관없이 50인치 LED TV 추첨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말이면 감사의 뜻을 전할 선물 사는 것도 참 하나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서울 지하상가에서는 다양한 이색 상품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이곳에서 다양한 상품도 고르고 또 경품 혜택까지 누린다면 일석이조의 쇼핑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도권 이슈 브리핑 양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